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0년 올해 시장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개인 투자들 투자 열기도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말이죠,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발행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공모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최근에 명신산업도 그렇겠지만 이 공모주 투자는 잘 공부해 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잘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죠.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이 공모주 시장은 뜨거울 것이고요. 유통시장에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거래도 하시고 매매도 하시고 다 하지만 발행시장에 접근해 보는 거, 또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 비법에 대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네, 이길 수밖에 없는 대안투자. 사실은 주식을 하고 있지만 다른 투자들 많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펀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도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겠죠.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골든클럽에서 월간 리포트에는 국내 주식 얘기도 있지만 공모주,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펀드, 지금 상가 임대 수익률이 대략 한 4% 중반에서 한 5%, 6% 미만 정도 되는데, 주식 펀드, 주식 관련한 펀드 말고요, 부동산 리츠. 그래서 저희 그 배당 수익률 대략 한 6%에서 많으면 7%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공모주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냥 잘 알아두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보십시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기업 공개, IPO, 비상장 기업이. 근데 이제 비상장 얘기하면 사람들이 경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비상장 주식으로 하도 당해갖고. 근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주식을, 비상장 업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상장을 앞두고, 그죠? 상장을 앞두고, 상장 승인이 돼서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거, 그게 기업 공개다.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이 공모 증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면 대충 돼요. 자, 그리고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높은 안정성, 안정적이요. 크게 굴곡이 없이.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 막 장난 아니에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것들도 그렇지만 사실 작년 상반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냥 하반기에 상장한 애들 공모가, 그리고 상장했던 시가의 수익률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 놀랄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 상장 기업 대비 낮은 공모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뻔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안전하지만, 안정성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정말로 높은 수익성을 주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큼 주식을 배정받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안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부지런한 사람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매달, 매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단점은 경쟁률이 치열한 거예요. 500대 1도 있고, 최근에 보면 1000대 1 이래요. 1000대 1.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남 얘기들 갖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그죠? 아무튼 이게 단점이에요. 응? 자, 그러면 보시죠. 공모주 투자의 매력. 상장일 시초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이게 있는데요. 이 상장일 시초가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그것도. 그죠? 배정을 받고 해갖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네들은 바로 상장을 청약하게 되면 이후에 뭐 한 10일 내외로 그냥 상장 날짜가 딱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면 신규 종목들 여러분들 뭐 거래 많이 하잖아요. 상장하는 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하는 당일 시가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시초가 손해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 수익 나면 100%. 기본적으로 수익 나면 100%. 이 사이에 뭐 20%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막 등등등 하는데 어떤 기업이냐, 경쟁률이 얼마나 됐던 기업이냐, 인기 종목이냐,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숫자는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이게 일단 매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 회수가 빨라. 주식은 매수해서 물리면 뭐 한 달도 갔다가 뭐 두 달도 갔다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청약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정을 못 받았어 제대로. 그러면 그냥 2, 3일 후에 그냥 청약금이 바로 그냥 여러분들 계좌로 다시 들어와요. 응? 그리고 청약한 다음에 10일 내외에 뭐 상장일은 이미 나오지만 상장이 돼. 그러면 이때 시초가에 팔아서 자금 회수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보통 자기 자금으로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 마이너스 통장. 잠깐 쓰고 돈 넣어놓고 잠깐 쓰고 돈 넣어놓고. 그죠? 이걸 많이 해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일정 체크. 청약 절차. 일정은 저희가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서 골든클럽 또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사이트가 있어요. IPO 전문으로 한 사이트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골든클럽에서 종목들 저희가 일정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타넷 M 플랫폼은 근데 이번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제대로 된 가격의 평가를 못 받으니까 회사 측에서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거 취소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지. 자, LSEV 코리아 공모 일정 3월 18일부터 19일 NFC 3월 18일 19일 3월 23일 24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이틀 이렇게 합니다. 희망 공모가가 이렇게 있어요. 밴드가 뭐 경쟁률 보통 상당 걸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쭉 매달 보내드리죠. 그죠? 매달 보내드립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권사 계좌를 주간사들이 있어요. 주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대신증권을 이용한다고 대신증권에서 모든 종목을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 대우 그 다음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KB, 한화, 키움, 이베스트 뭐 이렇게 다 하죠. 여기는 삼성증권. 그러면 이 주간사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간사 계좌를 개설해야 돼. 그때마다 하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비대면으로 하면 고객센터에서 뭐 저기 카드 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해도 돼요. 투자 설명서 분석 공모가가 공모 희망가 저희가 다 보내드리긴 하죠. 이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가면 증권신고서라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보십시오. 이번에 LSEV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 다트 여기 가서요. 여기 회사명이 있죠. 여기 회사명을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 쭉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증권 신고서 요거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회사에 대해서 쭉쭉 나와. 당사의 주력 제품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쭉쭉 배터리 팩 뭐 여러분들이 대충 딱 봐도 자동차 전선 등은 전기차와 자동차의 주요 부품, 전기차 자동차 부품 뭐 등등등 딱 얘기만 들어도 아 전기차 여기랑도 매치가 되는 거 괜찮은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관련한 내용들을 쭉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 신청. 그러니까 청약일이 있죠, 아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환불금. 이틀이면은 여러분들 다시 환불돼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상장일이 있었죠? 상장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장할 때 시가에 파는 거예요.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청약은 HTS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경쟁률 HTS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화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들. 뭐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청약을 통한 매수를 했어. 보통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약 통해서 매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장일 당일 시초가에 그냥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자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 회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발행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발행시장.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은 유통시장. 그죠? 유통시장.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자금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봐. 또 괜찮은 놈을 또 다시 재투자를 해요. 그죠? 자, 가령 뭐 20% 상장일 시가에서 20% 수익이 났다. 또는 100% 사이에 뭐 50%, 60%, 70% 수익 나고 또는 100% 수익 났다. 그러면 시가에 그냥 매도 처리하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또는 10% 이내 수익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상장일 시가가 낮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고 경쟁률이 낮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 보통 이런 건 뭐냐면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막 갑자기 10,000원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상장일 시가가 20,000원이었다. 100%가 난 거잖아요. 뭐 15,000원이었다. 이러면 보통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면 상장하는 날 음봉이 나와 이렇게. 그때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뭐 떨어지다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10% 야,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저 공모가 10,000원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9,000원에 시작을 했다. 아우, 야, 그냥 10% 손해보고 시가가 10% 손해본 거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 왜? 그렇게 낮게 시작하거나 뭐 밋밋하게 이렇게 그러면 보통 상장하고 나서 바로 당일날 양봉을 하나 쭉 뽑아. 보통 시가 대비해서 한 20% 사이 정도 15% 20% 올라요. 그러니까 본전에 팔든 아니면 10% 20% 사이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일 때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까?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라온 피플. 라온 피플이라는 회사가 있어. 라온 피플. 이 회사는 언제냐면 작년 10월 18일에 상장을 했고요. 이 회사의 공모가는 얼마였냐면 1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상장일 시가가 얼마냐면 13,300원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5%로 출발한 거예요. 어라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그죠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경우를 보니까 그날 양봉을 뽑아. 왜?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양봉을 뽑아. 그래서 양봉의 고점을 대니까 17,000원이에요. 17,000원. 그날 고점은 1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의 수익이냐면 당일 22%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청산하는 거야. 청산. 10% 수익이든 20% 수익이든 청산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어떤 특이한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는 거야. 시가, 상장일 시가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한 10%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고요.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뭐 마이너스 10%가 최악인데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하면 보통 당일날 양봉을 뽑아.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럴 때 올라올 때 팔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큰 수익을 주느냐. 일반 공모를 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을 하고 그죠? 합니다. 얘네들 기관 투자자들의 이 청약 경쟁률 이게 핵심이에요. 뭐 300대 1, 500대 1, 뭐 심지어는 뭐 800, 1000대 1 이럴 수도 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기 종목이고 그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력 있는 놈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기관 투자자들 배정 80%, 일반 20% 배정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아무리 봐도 야 이거 돈 되는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만 6월 달부터만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목명이고요. 상장한 날이고 발행가가 공모가입니다. 상장일 시가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상장일 수익률이 78%, 77%, 67%, 뭐 82%, 뭐 100%, 100%, 100%, 62%, 50, 53%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상장일 고가예요. 그날 시가는 41,050원에 출발했지만 상장일 고가는 그날 양봉을 쭉 뻗어갖고 53,300원. 그냥 그 당일 상장한 당일.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냐면 시가 수익률은 78%였지만 그날 당일 고가로 했을 때는 130%의 수익률이야. 76%의 수익률이고 80%의 수익률이고 막 그래요. 117%, 136, 157, 159, 152 막 이래요. 자, 어디 설명하다 말았지? 여기. 자, 그러면 기간 수요 예측 시 기본적으로 300대 1 이상 하지만 최소한 500대 1, 400대 1, 500대 1 그 이상 요즘에는 심지어 막 1000대 1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수익을 많이 주는데 그냥 모두 다 원하는 물량을 다 갖게 하면 이건 공평하지 않죠. 이 시장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보는 게 좋아요. 발품 팔듯이. 그리고 자금력이 조금 된다 하면 풀로 집어넣어야 돼. 풀로. 자, 보통 첫날은 눈치를 보십시오. 첫날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별 볼 일 없다. 물론 이게 딱 맞진 않아요.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그냥 정말로 저조했어. 하지만 장기전으로 엄청난 히트를 친 거죠. 근데 그거는 그때도 그럴 게 과거에 뭐 10년 전인가요? 셀트리온 그때는 바이오 그쪽은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 그죠? 자, 아무튼 첫날에는 눈치 보고 둘째 날 여러분들은 넣으면 됩니다. 둘째 날 경쟁률을 보고 청약을 한다. 기본 300대 1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요. 500대 1 이상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예외사항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수익을 주느냐. 전반적으로 증시가 강세장일 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악재가 막 생기면 갑자기 상장하려던 해도
상장 취소를 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아까 있었죠? 그죠? 강세장일 보일 때 좋아요. 시가 수익률이 높아. 또 하나는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군. 가령 뭐 지금으로 다 전기차니, IT, 뭐 2차 전지 또 이런 게 마찬가지겠죠. 4차 산업 관련 종목군들 또 핵심적으로 좀 유망한 뭐 작년에 뭐 경협주가 한참 뜰 때 경협주가 로 들어온 애들도 뭐 대박이 히트를 쳤고 바이오가 뜰 때 바이오로 했던 애들도 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 공모주는 덩어리 큰 놈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 좀 작은 놈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더라고. 응? 좀 작은 놈이 좋은 수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느낌으로 실제로 해보면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세요. 자, 근데 이거는 말이죠. 한 번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한 번 투자하고 그럼 별로 효과가 없어. 습관처럼 꾸준하게 해야 돼요. 매월 유망한 공모주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 또 제가 좀 집어드리는 놈들 청약 매월 뭐 안 되면 한 차례, 아니면 뭐 두 차례, 아니면 뭐 세 차례도 할 수도 있어요. 이 1년은 12달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솔직히 주식하면 대출 받으라는 얘기, 이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공모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정을 못 받으면 돈은 바로 이틀 있다가 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장일 시가에 그냥 다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금 매수. 그리고 청약했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학을 띄었던 비상장 주식들 그거랑은 좀 틀려요. 이건 그냥 상장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 응?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자금 운용에 어떤 불확실성은 없어. 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걸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도 하고 뭐 공모주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쭉쭉쭉쭉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주식이 가장 리스크가 크죠. 뭐 예를 들면 해외 선물 이런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해볼 만한 거예요. 잘 배워서. 유일한 단점은 뭐냐? 적은 물량을 받게 되는 점인데 결국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꾸준히 하는 투자가 높은 수익을 갖게 되고, 솔직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를 풀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통장도 활용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수익을 낸다. 월 2회를 하고 12달을 반복했을 때 240만 원의 수익. 한 번에 20만 원의 수익을 낸다. 그죠? 그러면 1년에 이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공모주 투자로 사실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돈 많이 벌죠. 개인 투자자들도 꾸준히 한 사람들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금 운영을, 물론 아주 소액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6월 5일날 상장한 놈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발행가 23,000원, 상장일 시가가 41,000원. 그래서 얼마? 78%의 수익률을 올렸고, 당일 상장일 고가는 53,300원으로 131%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많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다 떠들 수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이크로 디지털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 디지털. 자, 얘가 상장한 날이 여기에요. 사실 좀 황당한 차트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보통 상장하는 날 뭐 거래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청약하고 상장일 시가에 파는 거. 왜냐하면 수익률이 상장일 시가 수익률하고요. 상장일 시가 수익률이 이 종목이 얼마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는 23,000원. 상장일 시가가 얼마? 41,000원. 당일 고가가 얼마? 53,300원. 상장일 시가로 수익률이 얼마? 78%. 당일 고가로 얼마? 131%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후유증이 오래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상장일 시가 이렇게 뭐 78% 시가 수익률 78% 팔아야죠. 여기 팔아야죠. 그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텔 바작. 가스텔 바작. 얘는 공모가가 12,000원. 상장일 시가가 21,250원. 그래서 얼마의 수익률이냐면 77%. 당일 고가. 그죠? 당일 고가. 아니지. 요거는 잘못 계산해. 여기가 17,000원이에요. 그리고 당일 고가는 21,250원이야. 엄청나게 77% 여기. 자,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높으면 그 대충 감이 오죠.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높으면 그날 고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 그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모, 윌링스 공모가 5,200원인데 시가가 8,700원으로 67%. 윌링스는 12,500원의 공모가에 시가 22,800원 82%. 당일 고가를 따져보면 데모는 117%, 윌링스는 136%예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그래, 당일 고가로 한번 따져보면 시가로 따져야죠. 시가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물론 마이너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근데 마이너스 대부분 좀 보전이 돼. 그죠? 보전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요걸 골라내는 게 기술이죠. 사실은 67, 82, 28, 100, 45, 100, 100%, 20%, 62%, 18%, 53%. 뭐 당일 고가로 따져보면 100% 오른 애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100% 오른 애들은 당일 고가로면 157%, 100% 오른 애 당일 고가로 따지면 159%. 공통점들이 있죠, 다. 100% 올라서 시가에 100% 수익이 나서 출발한 애들은 152%. 엄청나.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2019년 10월부터 물론 9%, 7%, 5% 이렇게 약한 애들도 있어.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약한 애들은 당일 고가가 높다고 양봉을 쭉 뻗는다고요. 양봉을 쭉 뽑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 20%대 수익률이 나와요. 물론 예외적으로 못 뽑은 애들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0% 당일 고가로는 157%. 무조건 공식이 있어요. 100% 올라서 시가가 100%다. 그러면 당일 고가는 막 150%, 140%, 160%씩 막 나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12%, 44%, 26%, 27%, 30%, 80% 이렇게 있는데, 그죠? 마이너스 나는 놈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걸러내야 돼. 청약할 때.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윌링스 데모.
자, 윌링스 공모가 얼마? 공모가 12,500원. 상장일 시가 22,800원. 시가 수익률 얼마? 82%. 당일 고가, 물론 그 다음 고가는 34,000원이었지만 그냥 당일 고가로 치면 당일 고가는 29,000원대입니다. 29,600원. 당일 고가로 치면 136%. 그죠? 136%. 근데 아까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시가 수익률이 높으면 보통 거기가 대부분 고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 그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놈들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라온 피플이라고 있었는데 라온 피플 한번 보시죠. 여기. 상장이 시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당일 고가는 22%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도 나와. 보통 내용은 좀 괜찮은데 제대로 상장일 시가 평가가 안 돼. 그 상장일에 자 얘는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14,000원. 상장일 시가가 13,300원. 그래서 마이너스 5%. 상장일 시가 수익률은. 당일 고가가 얼마이냐면 17,200원. 그래서 얼마? 22%. 근데 말이죠. 얘는 이때서부터 쭉 올라서 사실은 상장 이후에 100%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이것까지 보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 그리고 다음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까 걸러내는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소형주가 좀 낫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인기 업종, 지금 주도 섹터 이럴 때 좀 더 좋고 그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6월 달에만 3놈이 했습니다. 상장을. 7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넷, 7월 달은 7월 30일까지 8개가 했습니다. 8월 달에는 많았어요. 9개. 9개. 8월 달 9개 중에서 100%짜리는 3개가 나왔어요. 작년 6월 달 거 중에서는 손해 난 게 하나도 없어. 종목 중에. 자, 9월 달에는 여기서만 3개죠. 그리고 자, 9월 달은 3개야. 3개. 9월 5일, 18일. 그러면 9월 달에는 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한도 크린텍이나 아니면 라닉스, 올리패스 이 중에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9월 초하고 중순에. 62, 18, 53. 10월 달에는 보십시오. 9개가 상장을 합니다. 그죠? 이것도 뭐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요거는 조금 낮은 수익률이었고 그 다음부터 6개 종목은 20%, 30%, 40%, 34%, 20%, 100% 이렇게 됐어요. 11월 달에 좀 많았죠? 그 12월 달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회성은 의미 없다. 습관처럼 해야 된다. 자, 매월 유망한 공모주 선정해서 매월 한두 차례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작전이 생길 거야 아마. 그죠?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걸 할 거면 그냥 꾸준히 해야 돼. 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쓰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물릴 일도 없고 바로 돈이 다시 들어와요. 자, 유일한 단점은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 하지만 결국엔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갖게 된다. 자, 일단 공모주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기능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